가볍게 던진 말은 가볍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가볍게 들려지지가 않아. 막 가슴 찢어지게 너무 힘들다. 너무 상처받는다. 거의 손절각이다. 막 여기까지 간다면 안녕하세요.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우따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참 서로가 서로를 본의 아니게 평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려고 평가하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로 누가 나를 평가할 때는 그건 그 사람의 콤플렉스일 수 있어요. 누가 나에게 패션을 갖고 지적하면 그 사람이 패션이 정말 중요한 사람인 거고요. 누가 나에게 몸무게를 갖고 지적하면 그 인간이 몸무게가 무척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누구나 다 내 외모에 관심 있지 않거든요. 자기가 외모에 콤플렉스가 많은 사람이 타인을 볼 때 외모를 이렇게 꼬집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아니에요. 저를 지적하는 그 사람은 굉장히 수려하단 말이에요. 옷도 되게 잘 입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콤플렉스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거기까지 도달한 거죠. 애초에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게 남의 거를 꼬집어 보이지도 않고 자기 것도 막 그렇게 과도하게 신경 쓰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콤플렉스가 없고 자신에게 관대하고 수용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도 되게 수용적으로 대할 수 있거든요. 자기를 사랑스럽게 봐주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스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지적할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적함으로써 난 너랑 달라 약간 이런 우월감도 느끼고요. 진짜로 심리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타인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믿어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평가하거나 지적하지 않습니다. 문제점을 보는 눈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일 수 있어요. 보이지만 저 사람이 알아서 해결할 거야 하고 믿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거든요. 독립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평가하고 스트레스를 준다면 저 사람이 열등감이 있구나. 저 사람이 그 부분에 콤플렉스가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내 문제 아니다. 그 사람 문제다. 그 다음에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보통 좀 어, 오지라퍼들이 평가를 좀 해요. 다 널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다 너 잘 되라고, 너 성공하라고, 너 행복하라고 하는 말이야. 이런 거를 전제하에 이렇게 자꾸 평가하고 지적하는데 이거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에요. 날 위한 게 뭔지를 왜 자기가 판단해요. 내 인생인데. 주체가 다른데 자기는 옳고 나는 틀렸다는 전제에서 하는 조언이잖아요, 지금. 보통 이런 오지라퍼들은 되게 친절해요, 나한테. 잘 베풀고 친절하고 실제로 나한테 희생도 많이 하고 특히 우리 부모님들 중에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고 그 말을 따라야 될 것 같은 압박 같은 걸 느끼죠. 하지만 진짜 사랑하고 아낀다는 건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오지랖을 부리는 사람들은 은근한 통제 욕구가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기가 생각한 방향대로 상대방이 따라줘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안 따라주면 망조라고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거든요. 자기 기준이고. 내 인생을 사는 건 나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추위 깊게 들을 필요는 없다. 이런 오지라퍼들은 특징이 좀 평소에 통제 욕구가 있고 자기 주장도 좀 강하고 친절하지만 고집이 있어요. 저 사람 오지라퍼 맞네 이런 생각이 들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날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건 참 고마워. 근데 우리 둘의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더 고민을 하면서 필요하면 너의 생각을 참고할게. 요렇게 상대방에게 너무 무안 주지 않으면서 적당히 선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건 나에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스트레스 상황일 수 있어요. 약간 좀 평소에도 공격성이 있고 좀 예민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걸 혼자 잘 해소가 안 되고 그거를 이렇게 흘려 보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자기보다 약한 사람,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그 화와 짜증이 이렇게 감정이 흘러가는데 부모라면 자식에게 그럴 거고 형제자매라면 동생에게 그럴 거고요. 직장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그럴 거고요. 친구라면 좀 더 나보다 착하고 유한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그런 소리 들을 만큼 엄청 잘못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면 저 사람이 지금 스트레스를 어디서 받고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부장님 어제 부부싸움 하셨나 보다. 저 선배가 어제 여친한테 차였나 보다. 우리 언니 오늘 시험 좀 못 봤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어디 딴 데서 스트레스를 받고 나한테 와서 푸는 거라면은 내가 그 지적과 평가를 굳이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응, 그건 네 짜증. 응, 그건 너의 분노. 응, 그건 너의 불안. 내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한테 던졌다고 해서 내가 다 받을 필요 있어요? 던지면 살짝 피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거리를 좀 두시란 뜻이에요. 잠깐 대화하지 않는 겁니다.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 그냥 별 의미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수다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걸 스스럼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거든요, 인사말 같은 걸로. 근데 좀 눈치가 없으면 그 할 말 못 할 말을 못 가리고 그냥 이렇게 필터링 없이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벼운 인사말에 그냥 가벼운 수다거리에 내가 유독 거슬리고 잠 못 자게 너무 신경 쓰인다면 내가 사람 말에 너무 한마디 한마디를 너무 이렇게 비중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아닐까 한번 이제 돌아보는 게 좋겠죠. 가볍게 던진 말은 가볍게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그게 가볍게 들려지지가 않아. 막 가슴 찢어지게 너무 힘들다. 너무 상처받는다. 거의 손절각이다. 막 여기까지 간다면 그와 관련된 어떤 나의 다른 트라우마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와, 너 되게 많이 먹는구나. 너 되게 잘 먹는구나. 이랬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게 이제 나 잘 먹어 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하루 종일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말이 왜 나에게 그렇게 기분이 나쁠까? 과거에 내가 많이 먹는 것으로 인해서 놀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그걸로 너무 꾸중 듣고 자랐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거 나의 경험과 트라우마 이런 것들 경험들과 결부되어 있다면 그것이 나를 아프게 찌를 수 있다는 거. 요때는 이제 상대방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나의 과거를 좀 돌아보면서 치료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야. 저 사람은 그런 의도로 나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야 하고 현재와 과거를 좀 분리하면서 나의 상처를 좀 내가 일부러 막 들쑤실 필요는 없겠죠. 또 여섯 번째로 그보다 좀 가볍게 생각해 볼 때에는 상대방이 아닌 내가 스트레스 상황 중에 있을 때, 그러니까 막 트라우마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이미 이전에 짜증나는 일이 있고 오늘 너무 몸이 피곤하고 정말 쉬고 싶어. 근데 누가 딱 집에 들어가자마자 나한테 아유, 오늘 너 표정이 또 왜 이러냐? 이런 식으로 약간 내 표정에 대한 지적을 했다. 되게 가벼운 거잖아요. 그렇게 막 발끈할 만한 내용은 아닌데, 내가 이제 거기에 확, 왜 또 나한테 지적질이야? 왜 또 평가질이야? 내가 어떤 얼굴로 들어오든지 말든지 막 이렇게 화가 난다면, 그거는 이미 밖에서부터 쭉 누적되어 온 스트레스 상황이 이제 폭발된 거겠죠. 그럴 때는,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구나. 내가 지금 좀 예민하구나. 이게 평소에 다른 때 들었더라면 별 이야기가 아니었을 텐데 하면서 자기 상태를 체크해 보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난 왜 표정이 그 모양이었던 거야? 하고 막 땅굴 파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정의 내릴 수 있나? 난 못하는데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못하죠.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평가들로부터 여러분을 지켜내십시오. 여러분은 그 누구에게도 정의되어지지 않습니다. 평가될 수 없어요. 물론 면접이나 뭐 소개팅 뭐 이런 첫인상으로 평가될 수 있겠지. 그거는 그 순간 나의 태도에 대한 평가지 내 존재를 평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인생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누군가의 평가와 지적에 내 존재가 왔다 갔다, 내 정체성이 왔다 갔다 우리 그러지 마시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